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공유를 못 드렸었는데, 또 2월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이 2월이 된 회차라서, 또 다음 주에는 또 A매치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 좀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나오길 바라고 있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퍼드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 사실 이 경기는 브랜드퍼드 쪽으로 좀 많이 몰렸죠. 지금 그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많이 몰린 경기인데, 지금 브랜드퍼드의 경기력이 저는 좀 애매하다라고 싶어서 일단은 승부 투픽을 가져가긴 하는데, 승에 조금 더 가깝긴 합니다.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브랜드퍼드를 가져가는 게 맞는 게, 보너스가 지금 경기 봤었을 때 장점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수비에서의 공간도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공격에서의 해법을 좀 찾아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라서 브랜드퍼드에게 좀 굉장히 낮은 배당과 투표율이 몰린 것 같은데, 저는 브랜드퍼드도 그렇게 좀 이 정도의 배당과 투표를 받을 만큼 시즌 초반이 경기력이 좋냐라고 본다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까지는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변이더라도 본머스의 승까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에서는 브랜드퍼드의 승무 투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토트넘이 좀 투표율이 많이 몰렸죠. 그리고 토트넘이 생각보다는 시즌 초반에 이 출발이 좋습니다. 근데 경기력이 사실은 조금은 이 결과에 비해서 그 정도로 받쳐주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또 고려해볼 봐야 하는 게, 토트넘은 어쨌든 역습이나 뭐 측면에서의 그런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좋은 팀이라서 벌리가 토트넘 상대로 라인을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토트넘의 장점을 좀 못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개인적으로는 단통으로 가져가긴 하지만 이 경기도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벌리의 승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무승부까지는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조금 더 쓰고자 했고, 그리고 벌리가 시즌 초반에 보여주는 이 경기력이 너무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토트넘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리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노팅엄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저는 좀 쉽게 결정을 했어요. 첼시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이 실점하는 과정들은 좀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공격에서의 최전방에서 이 잭슨이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털링도 뭐 결정력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는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나, 전체적인 선수진의 이런 모습들이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이 잭슨의 전방에서의 결정력도 좋고, 그리고 이 볼을 지켜내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지면서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생기면서 첼시의 경기력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팅엄이 첼시 원정을 나가서 무승부의 그림도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레알은 저는 좀 이번 시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벤제마가 레알에서 하는 역할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번 시즌 벤제마 없이 레알이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좀 의구심이 들긴 했었는데, 벨링엄이 지금 지속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 최전방에 대한 부분이 아쉬운데도 불구하고 이선 자원들의 그런 활약들이 워낙에 좋은 이런 레알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굉장히 거친 팀이죠. 이렇게 거칠게 플레이하면서 레알 상대로 좀 잘 버텨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홈에서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의 헤타페가 약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금 레알의 이 흐름을 막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알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지금 뉴캐슬이 지난 경기 리버풀 상대로 패배를 했죠. 정배당을 받았고 홈에서의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패배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 경기는 뉴캐슬이 리버풀 상대로 워낙에 좀 약했기도 하고 뉴캐슬은 이 수비적인 안정을 좀 보여주는 팀인데 너무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특히나 좀 실점하고 나서의 라인을 많이 높이면서 위험한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상대가 브라이튼이라면 브라이튼이 저는 좀 기대하긴 했었는데 지금 시즌 초반까지 보여준 경기력은 공격에서의 득점력이 좀 너무나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뉴캐슬의 수비를 저는 뚫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뉴캐슬이 원정이긴 하지만 저는 리버풀과의 경기 때도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그래도 여전히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지금처럼 좀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고 공격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약간 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는 뉴캐슬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알라베스가 역습적인 부분들은 좋지만 결정력이 워낙에 떨어지기도 하고 발렌시아도 마찬가지긴 해요. 공격에서의 그런 전개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좋은데 득점력에서의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팀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0대 0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발렌시아의 승도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발렌시아 쪽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라베스의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라요의 경기고요. 베티스가 정배당을 받았죠. 그리고 투표율도 베티스 쪽이긴 한데, 저는 좀, 이 경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아요. 왜냐면 베티스가 공격에서의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역습도 좋고, 공격에서의 화력 자체가 워낙에 좋은 팀이라서, 라요의 수비가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베티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라요처럼 한 방이 있는 팀이라면 베티스가 사실 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라요가 이 수비 라인을 좀 낮추고 플레이를 할 텐데 베티스가 오히려 경기를 주도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모습들이라면 원래도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고 불안한 베티스는 수비적 공간이 굉장히 많은 팀이죠. 그래서 원래도 그런 팀인데 더군다나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라요에게 저는 오히려 역습에 좀 당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라요가 공격에서의 한 방이 굉장히 좀 저는 터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가 베티스라면 저는 무승부보다는 오히려 승패 방향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지로나 대 라스팔마스의 경기고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지로나가 이 정도의 투표를 받고 그리고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만큼 지난 시즌만큼의 공격력은 좀 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상대가 라스팔마스여서 지금 이렇게 불안한 라스팔마스의 수비라면 지로나가 힘겹게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승부도 좀 많이 끌리는 경기긴 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지로나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근데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만큼의 팀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자아 없이도. 근데 자아가 나가고 나서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팀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경기력은 사실 울버햄튼이 더 안 좋긴 합니다. 두 팀 다 안 좋긴 한데 울버햄튼은 저는 이번 시즌 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기적으로도 좀 나아질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적 시장에서의 새로운 선수가 영입이 되지 않는다면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받을 만큼 울버햄튼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반증하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긴 합니다. 하지만 울버햄튼보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나아 보이는 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 쪽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리버풀이 정배당을 받았죠. 아무래도 뉴캐슬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 분위기가 좋았던 뉴캐슬 상대로 승리를 만들어냈던 리버풀이기 때문에 홈에서 아스톤 빌라는 잡아낼 거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아스톤 빌라 상대로도 강하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오히려 리버풀이 지금 예전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경기를 잡아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투표율과 배당은 리버풀에게 있어서는 좀 많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EPL에서 좀 가장 크게 보는 이변 경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아스톤 빌라가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도 괜찮고 지난 경기도 대승을 했고, 물론 뭐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굉장히 공간도 많고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역습이 어쨌든 좋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그러한 공간을 보여준다면 리버풀이 무난하게 승리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리버풀이 공격을 주도하고 아스톤 빌라가 역습을 나아가는 과정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날카로운 아스톤 빌라라서 뭐 리버풀이 아스톤 빌라 상대로 강했었고 지난 경기 뉴캐슬 상대로 승리하면서 분위기도 좋은 상황이지만 저는 이변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승무패로 이 경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근데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빌바오가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고 시즌 초반의 모습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상대가 마요르카입니다. 물론 뭐 마요르카가 홈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고 아무래도 섬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정 팀들에게 있어서 좀 많이 부담이 되긴 하죠. 그리고 빌바오가 워낙에 원정에서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마르카가 무승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빌바오가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마르카가 보여주는 경기에서 모습들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빌바오가 저는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력 차이는 빌바오가 훨씬 더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르카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2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맨유의 경기고요. 아스날이 정배당을 받았죠. 근데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많이 안 몰렸습니다.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경기 아스날이 지난 경기와 같은 그런 좀 허접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맨유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맨유도 지난 경기 역전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좀 이 하위권 팀 상대로 두 골이나 먼저 실점한 부분들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경기력도 맨유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수비에서의 모습들은 지금 아스날이 최근에 좀 많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맨유도 지난 경기 때 실점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불안하긴 했지만 아스날이 조금 더 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도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은 맨유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습에서의 그런 템포 자체는 맨유가 조금 더 좋아서 만약에 맨유가 역습의 형태로 경기를 준비한다면 아스날의 측면에 대한 수비가 굉장히 좀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맨유가 그러한 부분들을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스날보다는 맨유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원정이긴 하지만 아스날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아틀레티코 대 세비야는 아틀레티코로 가져가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뭐 경기력도 좋고 세비야는 뭐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틀레티코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바르셀로나. 저는 이 경기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르셀로나가 뭐 흐름이 지금 나쁘지 않고 오사수나는 시즌 초반의 모습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사수나가 홈에서 워낙에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 강팀 상대로 좀 끈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죠. 물론 뭐 수비가 아쉽긴 하지만 공격에서의 침투나 뭐 개인 능력들 그리고 뭐 역습 뭐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바르셀로나가 확실하게 좀 공격에서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오사수나가 무승부까지 노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사수나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